지금 시간의 거래가 주가 조작범들에게 완전히 놀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일부러 60만 주 쌓아놓고선 여기 보이시죠? 바로 밑에 3만 주 쌓아놓은 거, 위에는 물량 없죠? 이렇게 해서 4%가량 뛰었습니다.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시간의 허매수 행위에 속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도저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것을 판단해서 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매매 관여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게 아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되는 사람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의 거래 시장이 상당히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65만 주. 완전히 이거 금강원 다 무시하고선 이 돈 좀 있는 애들이 완전히 가지고 논다는 거죠. 이거 밑에 물량들 아까 많았죠? 이 서원이 그 다음 체결 이 1475원 이거 밑으로 빠진다에 제가 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0% 그 다음 체결에 이 1475원이라도 지켜주면 양반이고 이 1475원을 못 지키고선 나중에 시간의 거래가 끝날 때쯤에 무너져 있을 겁니다. 허매수로 이렇게 4%를 띄운 거는 정말 잘한 거죠. 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의 거래 보면 전부 해먹고선 도망간 애들, 전부 윗꼬리 길게 달고선 음봉 띄어서 도저히 주가가 가망이 없을 정도로 다 뭉개진 상태. 그런 종목들을 막 몇십만 주 쌓아놓고선 시간의 거래에서 유도하고 이렇게 메가MD처럼 이런 것들 한번 다 분류를 해볼까요? 서원 그리고 메가MD 이거 두 개 분류했고 그리고 이거는 16만 주 이건 패스. 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것들이 매번 하루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의 거래 매매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이거는 금강원에서 허수 주문에 대한 조치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딱 봐도 허수 주문인데 이 손오공 아까 이 영상을 좀 늦게 찍어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이것도 아까 한 3% 가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 해먹고선 21만 주 걸어 놓았죠. 이 4시 직전에 쌓이는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첫 체결부터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그쵸. 하루에 한 개, 두 개가 나오니까 서원하고 메가MD 뭐 이거 두 개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놓고 물량 쌓아놓고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조작한 다음에 이렇게 매수 대기 일부러 쌓아놓고선 개인들한테 예상 체결량을 보여줘서 물량 넘기기 이런 행위가 지금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의 거래 이렇게 놔둬도 되는지 제가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허매수는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 맞잖아요. 허수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이거는 시세 조종, 주가 조작에 해당됩니다. 이런 놈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금강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대충 보더라도 시간의 거래 주가 조작이다. 이거는 그냥 대충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보면 답이 나올 것이고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선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집하고 싶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들을 스캔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역시나 무너졌습니다. 왕관을 쓴 자리를
이 상승했던 자리를 못 지키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악재까지 많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볼품없이 무너졌고, 이 하락장을 대충 예상하는 방법은 제 기준으로 제가 항상 이 화면을 장 초반부터 뭐 장 끝날 때까지 거의 한 수십 번은 봅니다. 못해도 한 하루에 50번은 보는 것 같고, 수시로 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진짜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종목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매매할 종목이 많구나, 뭐 시세 주는 종목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매매할 게 없구나, 먹잇감이 다 어디로 갔나, 다 죽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이고, 오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먹잇감들이 없었고, 장 초반에 VI가 걸리면서 순식간에 급등하는 종목 말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개판이죠. 그래도 막판에 밀다가 올려버렸는데 뭐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수급을 보면 양매도가 나왔죠. 이 외국인들 하루 종일 코스닥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수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를 항상 폭락한 다음에 이런 반등은 무조건 주고, 무조건 폭락을 할 수는 없겠죠. 반발 매수세라도 만들어서 뭐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주어서 이렇게 다시 털어먹기 위해서, 패턴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한 다음에는 무조건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고 반등을 해줍니다. 제가 이게 하락장에서 찾아낸 패턴이고, 하락장은 주구장창 뭐 10거래일 이상 무조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런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을 지켜줘야지 그 다음 상승 추세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불안해서 못 갖고 있다는 거죠. 주식을 뭐 이쯤에 사든가 여기 사든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 증시가 내릴 것 같아서.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거의 조정도 안 주고 계속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계속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투자 심리를 다 죽여 놓으니까 지금 개판인 겁니다. 6월달 거래대금이, 6월부터 이 증권거래세가 0.05% 내렸죠. 그런데도 6월달에 올해 들어서 그 거래대금이, 주식 거래대금이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래세를 내렸는데도 말이죠. 뭐 어차피 그 거래세가 코딱지만큼이라서 이 증시에 거의 영향도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증시에 영향이 있으려면 뭐 단타꾼들이나 개인 투자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주변 국가 정도는 한 0.15%, 그냥 반 정도만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데 코딱지만큼 내린 겁니다. 거의 소용도 없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맨날 안 좋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제발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 벌 확률도 늘어나고 최대한 좋은 영상을 제공할 텐데, 이렇게 증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내게 한 게 맞았죠. 1475원. 아까 그 물량들 다 어디 갔을까요? 밑에 쌓였던 물량들. 두 개의 호가가 내려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참 웃기죠. 메가MD 이거는 버텨줬네요. 이거 어차피 다음날 폭락할 것이고, 거래량이 확 줄면서 이제 유령 종목이 다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낚여서 매수를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럼 두 번째 체결까지 보고선 종목들을 하나씩 보고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거래에서는
뭐 예전처럼 활발한 게 아니고 신라섬유도 이것도 분류를 해놔야겠네요. 이게 관심 종목이 아니고 아까처럼 서원이나 메가MD, 신라섬유 이런 것처럼 대놓고 물량 쌓고선 시간에 거래해서 가지고 노는 것, 이것도 다 폭락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시세를 준 다음에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윗꼬리 달린 파란색 봉이 떴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이런 짓을 한다. 이거는 100% 마지막 설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높은 확률로 마지막 설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제발 낚이지 마시고, 시간에 거래 낚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낚이는 사람들은 꼭 제 영상을 보고선 꼭 낚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솔브레인이 시간에 거래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인데 현재 실시간 검색어의 힘을 받아서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이고 시간에 거래해서 완전히 고점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차트도 완전히 개판이긴 한데 참 무섭죠. 이게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플러스 4%까지 순식간에 반등. 진짜 1조짜리 기업이 완전히 잡주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 이 솔브레인은 시간에 거래해서 고점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에 거래해서 솔브레인 한 개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건질 게 없고 솔브레인 이거 한 개 건지고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브레인은 6%까지 올랐다가 3%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죠. 지금 상한가에 걸려 있는 것은 허수 주문이고 시간의 거래가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니까 시간의 거래까지 끝나고선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간의 거래까지 인버스가 강한 느낌이고, 여기서 특이점을 본다면 이 레버리지 가격과 인버스의 가격, 이 인버스 가격이 레버리지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날 이미 따라잡았지만 다시 한번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둘이 가격이 같아지는 거. 이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런 날이 있었나? 여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일단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허수 주문으로 흥한 것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 시간의 거래가 올라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혹시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100%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하지만 내리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신라섬유도 3.9%에서 갑자기 0.6%에 체결이 되었죠. 이렇게 대놓고 쌓는 것들, 제가 이렇게 시간에 거래해서 허수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 허수 주문으로 시세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선 방법을 바꾸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 뭐 방법을 바꾼다면 또 찾아내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시간의 거래가 노다지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거래가 진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정하고선 시세 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노다지판입니다. 뭐 감시도 없지, 아무리 허수 주문 넣어도
경고가 오겠나? 그 사람들이 경고가 온다면 이미 사라졌어야 됐는데 몇 년째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간의 거래는 확실히 노다지가 맞고, 이런 사람들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 돈이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해서 조막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규 시장에서 계속 깨지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특별한 제약이 없고 허수 주문으로 인해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시장에서 한방 체결에 4% 오르려면은 힘듭니다. 이 서원이라는 종목이 하루 종일 변동성도 4%가 없었는데 시간의 거래 허수 주문으로 인해서 한 방에 4%가 올랐죠. 그만큼 시간의 거래에서 조종이 쉽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끝나가고 있으며 아까 봤던 허매수 쌓고선 올렸던 종목들 보면은 이 서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4% 뛰었다가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65만 주를 보고선 사면 안 되는 이유이고, 신라섬유도 3% 뛰었다가 3.9% 뛰었다가 약 4%죠.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 거의 첫 체결에 한 2%에서 4%를 체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메가MD도 봤었는데 이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원칙상으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다 해도 그 다음날에 시초가만 놓고선 샀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윗꼬리가 정말 길고선 다 해먹었던 종목,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잠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이것도 상한가 뒤에 두 번 눌리고선 상승을 하는 거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차트가 그래도 예쁘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랑 솔브레인 이거 두 개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삭제를 해주고 이거 두 개를 건지고, 현재 여전히 레버리지가 약세고 인버스가 강세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 도저히 잡을 게 없더라고요. 어떤 날은 뭐 이런 날이 흔치는 않지만 어떤 날은 아무리 단타 종목을 찾아보더라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웬만하면 쉬는 게 좋으며 당일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게 없고, 이 거래대금 상위도 제가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장이 끝나고 어차피 하는 게 다 밥 먹고 하는 게 이 짓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려봤지만 딱히 먹잇감 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붙은 상태에서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그리고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 밑꼬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밑꼬리보다는 아랫꼬리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제가 밑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입에 박혀가지고 좀 중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랫꼬리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거래량 살아있고 차트가 위로 가고 위에 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라도 걸려 있다면은 그거는 그 다음 날도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높은 확률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것도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차라리 키다리 스튜디오도 시간에 거래해서 한 5,000원 정도만 유지를 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좀 과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출발하는 것을 보고 한 5,000원, 5,000원이 또 호가 단위가 바뀌는 심리적인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지지하는가 시초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게 오늘 좀 강했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9,980원에서 마무리. 시간에 거래해서 만원 호가. 이것도 심리적인 선인 만원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골라낸 게 솔브레인, 키다리 스튜디오, XINC, 선익 시스템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타이거 일렉이 이거는 윗꼬리가 길고 거래량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추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솔믹스 이것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무작정 잡는 게 아니고 최대한 눌림목이나 최대한 유리한 싼 가격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 잡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단기성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잡아서 단타를 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잡아가지고 눌림목에 잡았는데 손실이 2, 3% 나버린다면은 그게 하락 추세로 아예 반등도 못하고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알아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래대금 상위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를 이렇게 봤지만 딱히 그 다음에는 찾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이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나 기관이 첫날에 팔았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애들은 참 지독합니다. 신규 상장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선 첫날에 이 기관들이 다 팔아먹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이 1100대 1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들도 기관들의 경쟁률이 다 1000대 1이 넘습니다. 전부 기관들이 서로 물량 받아가지고 시초가 뻥튀기 될 때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물량을 받고선 개인들에게 폭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시초가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지들이 손실이 나던 간에 무조건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걔들 방침이 무조건 첫날에 매도를 해야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 플리토가 하락을 한 이유가 장 초반에 제가 이거를 지켜봤습니다. 예상치 결량으로 시초가에 매매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이게 분명히 이게 공모가가 26,000원이죠. 26,000원에서 3% 플러스 된 가격이 말이 꼬였습니다. 3% 플러스가 됐었는데 장 시작 1분을 남기고 그 3%에서 21%까지, 그러니까 27,000원 정도에서 31,600원까지 단 1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규 시장의 종목으로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단 1분 만에 뭐 VI도 안 걸리고 1분 만에 20%가 오른다는 겁니다. 뭐 심하면은 50%, 2배 이렇게 뻥튀기가 되겠죠. 그런 종목들 다 정규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한 방에 그런 가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야겠죠.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역시 제가 신규 상장을 조심하는 그런 방법을, 그 신규 상장 1분 전에는 조심하라, 이런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해당이 되어서 시초가에 매수를 안 했고, 변동성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 출발하자마자 보통 1분 만에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서로 체결하려고, 개인들이 서로 이 물량을 가지려고 서로 최고가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뻥튀기가 된 것이고, 서로 주문 넣은 다음에 그리고선 장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한 4% 오른 다음에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4%한 5초 동안 오르고 5초도 아닙니다. 3초? 딱 3초 동안 4% 유지하다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1분 만에 서로 살려고 하는 걸 보면 그걸 따라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뭐 단 1분도 안 돼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최근에 들어서 처음인데 이런 경우가 신규 상장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패턴인데 다 떨궜다가 마이너스 한 10%까지 떨궜다가 그리고 보합까지 반등한 다음에 이 보합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게 플러스 10%가 되고 플러스 20%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는 그 반등하는 자리를 최소한의 시초가는 유지를 해줘야지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하지만 상승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계속 매수 포인트를 노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 가격을 유지해줬으면 시초가를 유지해줬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그걸 유지 못해줘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폭락을 했죠. 아무튼 이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아먹으니까 그거를 받아주는 세력이 없습니다. 공모주는 기관들이 전부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그 물량을 받아줄 만한 세력이 있어야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데 전부 개인 투자자만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지금 시장이 다시 바닥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칫하다가 바닥을 순식간에 깨버릴 수 있는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한 1.5% 깎이면은 장중에 코스닥 지수 1.5% 깎이면 바닥을 깨는 그런 심리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고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시장도 잘 마감하시고 이번 주도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